자, 영주형이었는데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집에서 카탈루냐 얘기를 개항을 해놓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자, 이 키케 세티엔이 경질이 됐습니다. 해야지. 예, 얘기를 해야죠. 네.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하죠. 일단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라리가의 그 감독의 명운은 영주형이 갈랐습니다. 아, 그렇죠. 예, 송영주가 좋아했던 파블로 마친 바로 경질당했고요. 네. 루비 경질당했습니다. 네. 세티엔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었습니다, 형이. 네, 예전에는 좋아했어요. 예, 베티스 시절에. 바로 나가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기사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챔스 바이언전 이전에 이미 뭐 결정이 됐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8대2 패배를 이길 수 있는 감독은 없어요. 이거는 바르셀로나한테 너무나 치욕적인 패배이기 때문에 네. 진짜 누구 할아버지가 와도 아마 이 경기 하고 나서는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이다. 네. 예. 잘 경질 당한 거죠. 그럼요. 아,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예. 진짜 어떠셨나요? 어이가 없어서 네. 아, 이런 게 어이가 없는 거구나. 이런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 중량감 있는 팀들 간의 경기에서 8대2 스코어가 나온 거는 아스날 맨유전 이후에 처음 봤어요. 그 아니, 경기 저 중간에 보다 껐거든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8골을 실점하는 팀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합계 스코어가 아니라 한 경기에서, 한 경기에서. 토트넘도 7대2였어요. 네. 예. 그것도 바르셀로나가. 바르셀로나가 46년도인가 코파델레에서 세비야에게 0대8로 패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74년 만에 한 경기에서 8골을 실점한 경기가 나온 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은 경기를 보면서는 납득이 돼. 아, 이런 경기면 오히려 9골, 10골도 먹을 수 있겠구나. 시간 더 있었으면 그렇게 먹었을 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분이 나쁜 건 이게 이거 무슨 데자뷰도 아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금 몇 번째인가. 그렇죠. 이전에 두 번 발베르데는 어이없는 패배였다면 이번에는 정말 좀 참사죠. 참혹스러운 패배였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르셀로나는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너무 차이가 나. 그 뛴거리 마지막에 보니까 한 10km가 차이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탑 클래스 경기에서 10km가 차이 난다는 건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야. 그거는 뭐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문제점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은 최전방에 있는 루이스 수아레스하고 메시가 전방 압박을 안 해주기 못 때문에 해주죠. 요 라인까지는 너무 쉽게 넘어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프랭키 도용이라든가 부스케츠라든가 다른 선수가 앞으로 나가서 막아줘야 되면 근데 그럼 뒤쪽 공간은 그냥 열리는 거야. 그래도 또 못 뛰는 선수 하나 또 있잖아요. 부스케츠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 명이 지금 예. 기동력은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래서 뭐. 저는 세티엔 감독이 그래 나폴리전에서 측면이 좀 무너지는 감이 있었어. 그래서 비달을 측면 쪽으로 돌리면서 말은 4-3-1이지만은 4-4-2였죠. 4-4-2로 나온 예. 거 이해가 돼. 그러려면은 차라리 루이스 수아레스를 빼고 그리즈만의 최전방에 받고 네. 중앙에 부스케츠를 빼고 라키티치를 받고 그래. 그래서 아예 전체적인 기동력을 최대한 맞춰놓고 수비적으로 가던가. 라키티치가 재개 이후에는 그래도 좀 살아났잖아요. 약간. 아니면은 야 이거 어차피 에너지 레벨에서 안 돼. 그러면은 그래 같이 화력을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던 대로 하던가. 근데 어중 뛰었죠. 네. 그래서 라인업 베스트 라인업이 나온 다음에 바르셀로나 팬들이 다들 아니 부스케츠 수아레즈 메시가 다 나와? 됐네. 이 그렇지. 얘기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세티엔 감독이 물론 이제 이거 역사적인 패배의 잘못이 세티엔 감독에게만 있다고 있는 거는 아니죠. 네, 예.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세티엔 감독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 없죠. 그러니까 세티엔 감독이 25경기 지휘에서 16승 3무 5패더라고요. 네. 그래서 승률이 60% 살짝 넘어요. 네. 한 64%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바르셀로나 감독이라면 이 승률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모수가 막 몇백 경기 한 오래된 감독이면 60 몇 %면 나쁘지 않은 승률이겠지만 단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5경기 16승 4무 5패고 리그는 13승 3무 3패예요. 발렌시아한테 졌고 엘클라시코 졌고 오사수나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임한 다음에 리그 기록은 2위.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서 2위에서 뭐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성적은 아니고. 아니 지금 문제는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하고 1위 경쟁하고 있는데 네. 결국 기준점이 타 팀이 아니라 레알이잖아요. 레알인 거예요. 레알보다 5점이 떨어져요. 레알은 47점을 땄어요. 네. 그래서 라리가 우승을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놓친 거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나폴리한테 1승 1무 그러건 그렇다 치는데 바이언한테 완전 네. 깨졌고 코파델레이 이비자랑 레가네스는 이겨야 되는 팀인데 당연히 이긴 거고 빌바오한테 졌잖아요. 8강 네. 탈락. 그러니까 경질하는 데 있어서 세티엔 본인도 할 말 없을 할 거예요. 말이 없어.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세티엔 감독의 잘못은 아니다. 그러면은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윗 단계로 가면. 그럼 아비달 기술 이사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아비달 얘도 나가. 네. 아비달 지금 뭐 네. 이제 잘릴 거 얘기 나오던데. 그리고 그 위로 가죠. 바르토메오로 회장. 가야죠. 네, 그래서 바르토메오 회장도 나가야 되는 건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2022년에 바르셀로나 회장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회장 후보들이 있어요. 네. 한 3, 4명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거는 야, 바르토메오 회장이 지금 사임해야 된다. 안 그러면 바르셀로나는 리빌딩 하는데 2시즌을 벌이게 된다. 근데 지금 사임하면은 새로운 회장 선거에서 빠르게 회장단이 빨리 할 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게 새로운 감독 팀을 구성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임기는 2021년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인데 지금 나갈 생각이 없겠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세티엔 감독이 나가면 새로운 감독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감독이 누가 오든 네. 물론 이제 쿠만 감독 얘기를 우리가 예, 하겠지만 뒤에 좀 하겠죠. 누가 오든 이게 독이 든 성배가 되는 거죠. 진짜 개 독이 들었다. 진짜 개 이거 독이죠. 존나 센 독. 네,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감독이 와서 다음 시즌 어떻게 이끌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이끌지 않으면 음. 결국 회장 선거에서 바르토메오가 잘리죠. 네. 그럼 새로운 회장이 들어오죠. 그럼 당연히 새 감독 데려오지. 당연히 새 감독 데리고 오죠. 만약에 뭐 진짜 쿠만이 지금 오기 직전이니까 쿠만이 뭐 리그의 챔스 결승 정도까지 가지 않는 이상이야. 그래도 새 감독을 데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전임 회장의 어떤 유산 나가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자리잖아. 바르셀로나 감독 자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새로운 회장 후보들이 다 샤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샤비 생각하겠죠. 나는 그래. 내가 공약 중에 샤비를 넣어야지. 그래. 그리고 샤비 입장에서도 바르토메오 나가면 나 바르셀로나 돌아갈래. 간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대놓고 바르토메오 있는 동안에는 안 간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 감독이 독이 든 성배가 되고 있고.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바르셀로나가 지금 리빌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7명 빼고 다 바꾼다는 보도도 뭐 나왔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4명 빼고 다 바꾼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결국에 다 바꾼다는 거죠. 네. 메시 정도 빼고 다 바꾼다. 슈테겐 맞아요. 정도 빼고 다 바꾼다. 테어스테겐, 메시, 렁글레, 더용 그런 다음에 이제 어린 선수들 안스파티, 리키푸츠, 아라우오. 그 정도 빼고. 네, 그 지금 빼고는 다 바꾼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수아레즈 아약스 리턴 얘기도 나오더구만요. 네. 예. 근데 아약스가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있어. 메시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메시는 잡아야 되거든요. 네, 잡아야죠. 이거 왜냐면 네. 메시 내부 이거는 그러면 진짜 팀이 와해야 와해. 네. 그러니까 메시가 지금 나가면 피구가 나갔을 때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다르지, 문제예요. 다르죠. 이거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수 차지하고 있어요. 있는 비중이 훨씬 더 크죠 메시가. 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하죠. 아예 메시까지 이제 내보내고 팀을 다시 완벽하게 짜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메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무관인데 2007, 2008 시즌 이후로 무관이 된 거예요. 12년 만에. 네. 그런데 2007, 2008 시즌까지는 메시가 팀의 주축이 아니었어. 아니었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과르디올라가 등장하고 그때부터 메시 중심의 핵심으로 팀이거든요. 된 거죠. 그러니까 메시 중심이 팀이 되고 나서는 무관인 적이 없었던 거죠. 거예요. 그리고 메시는 바르셀로나 올타임 넘버원 레전드가 이미 돼 있고 네. 축구사를 통틀어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레전드가 될 텐데 이 말년을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는 바르셀로나 팬들이 가만두지 않지 않을까. 네. 자, 우리가 요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그러면 형이 다시 세티엔 얘기로 좀 돌아와서 세티엔의 문제점, 세티엔 감독만의 문제점을 본다면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티엔 감독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능력적으로는 나쁜 감독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세티엔 감독은 구단 수뇌부 눈치를 너무 많이 받고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를 개같이 했고 인터뷰 이상하게 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하고의 신뢰감 이게 또 여기도 깨지기 깨졌고. 시작했고 그러니까 여기 눈치 보느라 선수단이랑 근데 위에서도 불만족스러웠고 그러니까 중간에 낙동강 오리알 됐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세텐 편드는 건 아닌데 세텐 입장에서 위에 눈치 안 보기도 애매하고 본인이 바르셀로나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눈치 보이고 여기 밑에 보면 선수단 눈치 보이고 애매했죠. 세티엔 감독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 세티엔 감독은 시즌 중반에 온 감독이에요. 중간에 온 그러니까 감독. 자신이 그래. 무언가 만들고 이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땜빵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스타 TV의 저 같은 존재죠. 네. 용접과 안경을 쓰고 와서 이렇게 이제 땜빵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세티엔 감독 입장에서는 세티엔 감독이 희생양이든 아니든
남아있을 명분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긴 나가야 돼. 그냥 나가야 돼. 나가야 8대1로 줬는데 어떻게 남아있어. 네, 그건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테양 감독의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바르셀로나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전체적인 환경 조성이라든가 좀 어려웠다. 네, 그리고 기회라든가 이걸 보기엔 좀 어려운데 그래도 결과는 절대로 만족할 수는 없는 그렇죠. 수준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발베르데 감독 그리고 세티엔 감독 챔피언스리그에서 거의 유사한 면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가서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패배 패배. 당하고 그 충격의 패배 이번에는 거의 참사 뭐 비극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거는 팀의 기본 골조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감독도 문제지만 네. 지금 구성의 문제도 있다. 네. 팀의 구성에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뭐 좀 전에 얘기로 돌아가서 12년 동안 거의 무관이 아니다가 12년 만에 무관을 차지한 거는 과르디올라가 만든 틀에서 약간씩 변주를 그렇죠. 주면서 그 안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틀에서의 중심축은 그래도 메시, 부스케츠, 피케로 가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라인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쪽에 변주를 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지난 5시즌 동안 선수 영입에 9억 9,900만 유로를 썼어요. 돈 많이 썼죠. 네. 돈 엄청 많이 썼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바이에른 뮌헨전에 1억짜리 유로들 선수들 네. 한 명은 타팀에 가 있어서 한 명은 쿠티뉴가 있었고 네. 저기는 한 명은 이렇게 마스크 네. 쓰고 보고 있고 한 명은 또 몸 상태가 안 네, 좋아서 그러고 덴벨레. 있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바르셀로나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자 후임 감독 쿠만 얘기를 간략하게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쿠만은 진짜 볼 때마다 지금 이 사람은 독특한 인간이다. 네, 독특하죠. 그러니까 감독 커리어도 잘 됐을 때랑 안 됐을 때 간극이 너무 커요. 잘 됐을 때 이를테면 알크마르 혹은 소튼 혹은 지금 네덜란드 대표팀 여기서는 괜찮은데 안 됐을 때 발렌시아 팬들은 지금도 이를 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에버튼 너무 오락가락합니다. 쿠만을 좀 어떻게 평가를 영준 하시는지. 이제 쿠만이 실패한 팀은 발렌시아, 에버튼 정도예요. 그 정도죠. 네, 나머지 팀들에서는 나름대로 다 괜찮았어요. 성공을 했다고 네.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발렌시아에서 준 충격이 너무 크죠. 어마무시하죠. 압도적으로 크죠 거기가. 네. 팀을 진짜 감독 하나가 말아먹었으니까. 네.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쿠만은 크루이프이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바르셀로나에서 선수 생활을 많이 했을 뿐더러 바르셀로나 레전드잖아요. 네,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첫 번째 우승했을 때 결승전에서 프리킥 결승골 넣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상하게 수비수인데 스페셜 영상 보면 죄다 골 영상이야. 레이저 슈팅 이런 거. 중거리 바르셀로나에서 6시즌 보내는 동안 100골 넘게 넣었어요. 센터백인데. 이게 진짜 특이한 사람이야. 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르셀로나는 센터백이 빌드업과 공격력을 갖추게 됐어요. 왜냐면은 쿠만, 더부어 그리고 이제 피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여하튼 이제 쿠만은 선수 시절도 보냈고 또 한 가지는 바르셀로나에서 수석 코치 생활도 했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크루이프이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히딩크하고 연결되는 경우 고리가 굉장히 강해요. 아, 네. 왜냐하면 히딩크가 PSV에서 트래블을 달성했을 때 멤버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로 와서 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네덜란드 대표팀 히딩크가 이끌 때 수석 코치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히딩크의 굉장히 현실적인 대처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쿠만은 굉장히 몸에 터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쿠만이 가는 팀마다 리빌딩을 굉장히 잘해요. 다만 그것이 뭐냐? 아니면 뒷도냐? 그냥 도가 아니라 백도야. 네. 예,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뭐 아니면 진짜 백도. 백도. 예. 그게 이제 백도가 발렌시아 같은 케이스가 네. 된 거고. 근데 이제 발렌시아에서 리빌딩을 하고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팀 전력 외 선수들을 카니사레스 골키퍼, 네. 알벨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네. 고르는 선수들 레전드만 골라가지고 앙골로. 딱딱딱 이렇게. 예. 네.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내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니사레스 골키퍼 나 은퇴한다. 네. 알벨다 인터뷰하면서 울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몰렸고 그 가운데서도 선수 기용을 굉장히 희한하게 했어요. 네. 당시에 자센테, 우아킨. 근데 이제 바꿔놨었죠. 자아킨, 우센테 이렇게 하고 공격수를 막 풀백에 갖다 놓고 윙백 세워놓고 그러잖아요. 네. 메시 윙백 보는 거 아니냐 벌써 뭐 이런 농담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네. 중간에 지붕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에메리 감독이 그걸 또 이제 수습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그럼 됐는데 나중에 중도에 쿠만이 그만두고 비아르에서 에메리가 바르셀로나로 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야. 야, 너무 나갔다. 야, 너 폭탄 돌리기 하고 싶은 거니?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출신 레전드 출신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팀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운데 그걸 일단 수습하고 프랭키 더용을 누구보다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잘 쓰는 사람이니까 더용을 잘 쓰는 거는 좀 있을지 않을까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지금 한 시즌은 독이 든 성배예요. 네, 무조건이지. 네, 누가 오든지 살 어느 판을 네.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쿠만 같은 사람이 어울릴 수 있다. 나올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쿠만은 고집이 있고 현실과 타협할 줄 알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 약간 저기 외골수잖아요. 네네. 남 얘기 잘 안 듣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치 지금 안 봐 위에. 제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고집이 엄청 세. 네. 네, 히딩크 고집과 비슷하고 네. 그리고 바날 고집과 비슷해. 그리고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고집이 네. 있나 봐요.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세고 그리고 현실과 타협한다는 거는 전술적인 얘기지 뭐 구단과 타협하고 그런 뭐 느낌 선수와 아니고. 타협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거는 전술적으로 타협을 볼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판을 다시 짜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쿠만이 좀 바르셀로나에 어울리는 이유는 바르셀로나는 판짜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세 판짜기 그러면은 해야지. 판을 엎을 줄 아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발베르데라든가 세티엔 같은 그런 경우에는 느낌이 좀 눈치 보면서 그 판을 넘지를 못했어. 근데 그러면 이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와서 이제 판을 엎어버리는 그리고 거지. 본인도 레전드니까 야 꺼져 이러고서 네.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죠. 여기다가 지금 분위기가 조성된 게 뭐 누구 나가라 누구 남아라가 아니라 피케조차도 야 팀이 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적해야 된다면 나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판이 다시 짜일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한 시즌이면 새 회장 나오기까지 한 시즌. 한 시즌이면 그리고 만약의 경우 쿠만이 다음 시즌 망쳐가지고 네. 새로운 감독이 온다고 친다면 그러려면은 얘가 일단 판을 뒤집어 엎어놓고 요건 얘가 다 들어라. 그리고 본인 다시 네덜란드 대표팀 가서 유로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오는 거지. 샤비가 오든 쉽게 얘기하면 에메리가 오든 세종대왕 있기 전에 이방원이 있었듯이. 예.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쫙 느낌으로. 정리하고 네. 딱 이제 들어오고. 근데 문제는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발렌시아 시절처럼 막 다 엎어놓고 정리를 안 하고 떠나면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빡 도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제 쿠만 감독의 전술적인 타협점 그거는 전 높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대표팀도 처음에 수비 조직력이 안 좋다 보니까 3백을 썼어요. 맞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조직력이 맞아떨어지니까 4-3-3으로 다시 바꿨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서도 나름대로 이 접합점을 좀 찾아가려고 네.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궁금한 감독들이 많아요. 다음 시즌에 세리아 유벤투스 피를로도 궁금하고 네. 쿠만의 바르셀로나도 만약에 부임이 오피셜이 뜬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쿠만이 네덜란드 대표팀 유로는 치르고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유로가 미뤄지면서 네. 애매하게 된 것 같아 본인도.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지도 궁금해요. 요 계약 관계는 아마 이제 나오겠죠. 네. 지금 보니까 1+1 계약인 것 같고 네덜란드 대표팀 뭐 경험 얘기까지도 일부에선 얘기하는 것 네. 같은데 아직 뭐 드러난 건 없으니까. 네. 사실 세티엔 감독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체티노 감독 얘기 얘기도 나왔죠. 있었지만 포체티노는 에스파뇰 레전드예요. 근데 물론 중간에 본인이 인터뷰를 바꾸긴 했더라고. 네. 그거 이제 바르셀로나한테 너무 무례한 얘기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근데 이제 여론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비 라이벌이니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축구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 여기는 중시하죠. 클럽이기 때문에 축구 철학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얘는 지역 라이벌. 라이벌도 아니야. 그렇죠. 지금 어쨌든 바르셀로나 리그가 시선에서 내려가 버렸으니까 더군다나. 거기 레전드 출신은 우리가 굳이 데려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저는 포체티노보다는 쿠만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쿠만이 오더라도 축구 철학과는 또 부딪히겠죠. 네. 왜냐면 지금 판을 뒤집어 엎고 에너지 레벨을 그렇죠. 최대한 높이려면은 바르셀로나의 축구 철학과는 약간 엇박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또다시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의 시선이라든가 아니면 구단 수뇌부의 그렇지.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을 새로 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적어도 2시즌 내에는 정상 궤도에 올라야 되기 올려야지. 때문에 자칫 이게 길어지면 또 언제까지 갈지 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쿠만 감독이 일단 새 판을 잘 짜주면 좋겠지만 잘 정리하면서 어지러뜨려라. 어느 정도 그러면 다음에 뭐 바꿔도 되니까 네. 어차피 회장 바뀔 거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자, 다음 시즌 쿠만의 바르셀로나는 어떨지 일단 영주형의 이야기 좀 들어봤고 이 쿠만은 오피셜이 뛰면 자세한 좀 계약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